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참여가 또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방송 들어가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전화와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상담 내용들 취합을 하면서 잠시 화면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 코스피 지수죠. 현재 0.2%가량 상승해서 좀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는 253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아침부터 주가가 상승인데요. 하지만 이제 거래소보다는 다소 좀 약해 보여요. 0.1% 정도 올라와 있네요. 자, 그래서 거래소가 조금 더 강한 장이고, 거래소가 강하다라는 건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강한 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저 역시도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수라는 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동결이 확실시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만 잘 나오게 된다면 무리 없이 금리 동결로 갈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한 중요합니다. 역시 파월 의장은 금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역시 우리가 긴축 정책을 더 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게 될 거고, 사실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할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제 미국에서는 코인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약간 좀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미국에서의 금리 결정 발표 다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결론은 난 것 같아요. 동결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국내 증시는 개별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최근에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현재 2505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2505포인트 아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손실이 커지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2505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더 커지는 자리를 포지션으로 잡아놨습니다. 따라서 선물옵션 만기 전 주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게 된다면, 빠지게 된다면 2505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제 2505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위로 계속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결과도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났다라고 보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상승에 지금 포지션을 잡아놔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무리 없이 우리가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도 역시 중요하고요. 이번 주 잘 지나가게 된다면 아직 그 산타랠리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아직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만 잘 넘어가면 이 남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장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미국 증시 다 중요하고요. 이번 주가 여기에 있어서는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기폭제 역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시장은 외국인들은 위쪽으로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역시 무리 없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와 유튜브,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 계시죠. 전화 상담부터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신테크 홀딩스 3,700원에 15%. 심태골딩스 사셨어요? 네, 네, 네. 네. 3,500원이에요? 3,700원에. 3,700원에 사셨군요. 네, 네. 오, 주가가 갑자기 막 아래에서 막 올라와요. 이 따라 붙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뭐 갖고 계셨던 게 이번에 올라온 아니, 거예요?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심태골딩스도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네네. 심태골딩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IT 쪽에서 이제 PCB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IT 제품을 분해를 해보면 초록색 기판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바로 PCB거든요. 그러니까 심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심텍홀딩스가 바로 PCB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심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심텍홀딩스라는 회사가 하나였는데 이제 분할이 된 거잖아요. 홀딩스는 이제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사실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보면은 2022년도까지 흑자를 기록을 하다가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제 그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업황이라는 건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시기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심태홀딩스 주식을 3,000원 아래 정도에서 미리 샀다면 지금은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단기에 많이 올라가면 항상 조정이라는 게 좀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는 지금 일단 뭐 매수 가격보다 수익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 수익을 챙기기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5% 정도는 좀 줄여두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3,600 밑으로도 내려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5% 정도는 지금 먼저 줄여두시고 10% 정도는 아니면 절반으로 줄이셔도 괜찮아요. 절반 그러면 정도. 얼마 정도 내려가면 더 살까요? 그럼 지금 팔고.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 기업은 3,300원 정도 부근에 한번 눌러주면 살 수는 있어요. 더 팔고 나서 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길게라기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흐름에 따라서 봐가면서 하려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뭐 지금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3,600원 아래로 이 가격을 지켜지지 못하면 한번 정리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 이제 좀 더 쌀 때 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3,600원 트레이딩 하실 거니까 3,600원을 손절가로 이제 잡아두시고 지금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3,300원 이 부근에 가까운 가격에서 한번 공략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하면 얼마까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반등해버려서. 그러면 그 다음에 4,000원 정도 목표가 보고 가세요. 4,000원. 4,000원.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4,000원 넘어갈 때 팔면 돼요. 네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가격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엔지니어링 33,000원에 10%입니다. 33,000원에 10% 사셨군요. 예, 예. 33,000원. 이거도 사고 나서부터 떨어졌던가요? 예, 예. 아유, 참 그래요. 이 주가가 그동안 잘 올라갔었는데 그러다가 이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또 밀려 내려와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네. 이게 오랫동안 조정받다가 네.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종목은 별로 안 좋다 같던데, 그러고 괜찮으면 지금쯤 이제 비싸게 주고 싸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주가가 잘 올라갔던 건 실적 때문에 올라갔는데 또 빠진 이유도 실적 때문에 또 빠진 거예요. 실적이 좀 감소를 해서.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눌리는 게 안 좋다라고 이제 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사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33,0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매수하지 않고 지금 봤다면 어떨까요? 지금 봤다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 같자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사신 거예요.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이게 눌리고 나서 흐름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점이 뭔가 잡히는 신호가 없었는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적 저하 안 좋았던 소식도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수주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원래 주가가 이 굴곡이라는 게 좀 있는 종목이에요. 과거에도 지금 여기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이거 딱 이제 화면을 딱 보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이제 선을 하나 딱 이제 위로 올려드렸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어떤 흐름처럼 보이세요? 이 회사는 뭔가 좀 위험한 자리로 보이세요? 아니면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인 뭔가 이제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인가요? 자,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시면 잘 보세요. 주가가 이 흐름을 타면서 여기에서 이 부근에서는 계속 떨어졌을 때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흐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고점과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회사도 이익을 잘 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뭐 좋아요. 다 훨씬 더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이 종목은 33,000원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괜찮아요. 추가 매수도 역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추가 매수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000원 위로 올라오면 기억하세요. 지금 25,400원이잖아요. 앞으로 한 600원 정도가 더 위로 올라와서 확실하게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6,000원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 주면은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5% 정도만 더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 33,000원까지 보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운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후성이고요. 네. 35,000원에 5%요. 지금 이제 피디님께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다른 종목으로 접수하셨다고. 네, 원래 접수하신 종목이 마음의 AI 참, 마음의 AI.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네, 막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네. 생기셨군요. 예. 갑자기 그래요. 일단 뭐 지금 뭐 지문을 먼저 해 놓으신 거라 이걸로 봐드릴게요. 네. 마음의 AI로. 다음에 또 네, 연락 주세요. 마음의 AI. 네.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5,000원에 5%요. 35,000원에 5%요. 예, 추가 매수 좀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추가 매수를요. AI 때문에 그러세요? 네. AI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죠? 많이 좋아질 근데 것 마음의 네. AI는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건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AI가 물론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던 이유가 챗 GPT라는 그 생성형 AI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는 계속 성장을 하지만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많아요. 실제로 AI를 탑재한 그 기계죠. 뭐 로봇과 대화를 하면서 로봇이 뭔가 좀 약간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그것 때문에 이거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요. AI와 관련해서 규제 법안이 나왔어요. AI 성장을 지금 그냥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죠.
규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성장에 뭔가 좀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유럽에서 AI에 대한 규제 법안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AI 쪽에 선두를 하고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규제 법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쪽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보기보다는 뭔가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 좀 위험 요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AI 쪽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비중이 좀 많진 않아 보이긴 해도 추가 매수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마음 AI는 사실상 우리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회사는 실적이 그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잖아요.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죠? 거기다가 지금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한데 지금 제가 잠깐 하나만 볼게요. 자본도 잠깐 확인해보고. 왜냐면 그동안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던 기업이라 뭔가 재무적인 상태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와 이 회사가 지금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은 좀 부족해요. 없는 상황에서 이제 회사는 AI라는 것 자체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이 자금 조달을 위한 뭔가 뭐 채권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 않고 차라리 반등 시에 3만 원 부근에서 그냥 탈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3만 원까지는 오겠어요? 이 정도의 가격은 사실 지금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뭐 확실히 뭔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주가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거래들이 꾸준하게 이 가격 안에서 맴돌고 있어서 지금은 3만 원 정도의 반등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만 원 부근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네. 하나 마이크론을 네. 29,700원에 10% 샀어요. 하나만 근데 이게 있거든요.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또 그러나요? 그냥 29,700원. 네. 가능성이 얼마까지 우리가 기대되는 건가? 네.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데. 29,700원에 매수하셨으면 네네. 근래에 매수하셨나 봐요. 그렇죠. 한 그렇죠. 얼마 안 되죠? 네. 네. 주가 아마 그 뭐 11월 말쯤이나 후반쯤일 거예요, 아마. 대략 그 정도. 근데 거기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미끄러진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이거 올라갈 줄 알았다는 거 차트 보고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서 무조건 다 그 차트대로 움직인다면 개인들 중에 손실 보는 사람은 없어요. 차트 다 볼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건 이제 흐름을 말해주는 건데 오늘 주가 반등 나오는 건 왜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막 5.8%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차트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 네. 쪽하고 이 반도체 그 동맹에 대한 동맹으로 이제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동안 협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동맹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지금 이제 호재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로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또 분포가 되어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 이제 IT 쪽이 워낙에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놓고 가진 않아요, 절대 이 종목들은.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그죠? 반도체 패키징 종목이고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의 반등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들과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탄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죠.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또 시세를 올려주는 그런 시장이 올 거란 말이죠. 하나마이크로는 그래서 그동안 잘 갔지만 제가 이번에는 3만 한 1,000원 정도 가격을 목표 주가를 보시면 단기로 좀 짧게 빠져나오시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정리하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 본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 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31,000원 정도가 네. 금년 말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31,000원 정도에서 그냥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을 한 금년 말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기간을 확실하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 답답한 마음에 언제쯤 갈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거는 뭐 그 진짜 점을 그렇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흐름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과정으로 보면은 사실 31,0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차이가 얼마 없어요. 이거는 뭐 올해 안에도 올해 안에 뭐 여유 있게 충분히 봐도 될 정도의 가격이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마세요. 촉박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HL 만도요. 네. 39,800원에 10%요. 39,800원에 10%요. 네네. 이 종목이 진짜 답답하죠. 네. 다른 기업들도 뭐 그렇지만 유독 만도가 이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주가가 잘 안 가요.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동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소비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네네. 그럼 소비가 늘어날 때는 이제 비싼 제품부터 소비를 막 하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가격이 싼 제품부터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할까요? 당연히 싼 제품. 그렇죠. 예,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주가도 보통 보면은 이제 IT 쪽이 제품군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싸죠. 근데 앞서서 주가가 막 움직였을 때 소비품 뭐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막 먼저 움직였었죠. 그 그렇죠. 제품들은 가격이 더 IT보다 싸요. 그렇죠. 가격을 본다면.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부로 많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할부는 금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조금 늦게 돌아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저점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회복하는 단계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좀 이제 그래도 지금은 좀 답답한 구간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4만 원 아마 그 손실을 보고 팔려고 이 39,800원에 사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좀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니까 이건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익을 내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저는 만두라는 회사는 45,000원까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아마 기다리신다면 그래도 결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예. 연락주셨나요?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예. 13만 5천 원에 10%요. 13만 5천 원에 10%요. 예. 이 종목을 지금 사셨네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신 데는? 저는 사실 어제 샀는데 네. 조금 불안해서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쵸. 근데 요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정유. 뭐 석유도 경유도 하고 네. 예. 2차 전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2차전지 쪽을 보고 사지 마세요. 왜냐면 예. 지금 그 기본적인 어떤 사업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우리가 테마라는 게 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테마에 이제 속해 있는 사업이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포스코홀딩스에서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한 3%대밖에 되지 않아요.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그게.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차전지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매출이 3.몇 %밖에 안 돼요, 거기서. 나머지는 철강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과거에는 2차전지 쪽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다 매출이 어디서 나온다? 정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유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때 테마가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그 본연의 가치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만약에 올라갈 거라는 여기서 이제 올라갈 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면 되는 거. 사면은 어쨌든 이 회사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걸 미리 보고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고 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라는 건 방향성이 한번 위로 잡히건 아래로 잡히건 방향이 잡혀버리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최근에 오펙에서도 이제 그 석유 이제 그 기구죠. 거기에서도 그 감산을 많이 했었잖아요. 석유 수출 기구에서 감산했는데 감산하면 유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값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급을 줄였는데. 근데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왜?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니까. 소비가 안 따라주니까.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달러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뭐 안 그랬나요? 배럴당 지금은 사실상 70달러 아래까지도 한번 또 내려왔다가 저점을 잡게 되면 그때서야 뭐 정유주들도 이제 이제 바닥이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약간 좀 일찍 보신 것 같아요. 매수를 할 때. 그 부분이 아니라 뭔가 좀 걸쳤을 때 저점은 이것저것. 어느 정도가 저점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12만 원은 아래로 좀 보고 있거든요. 12만 원 정도의 아래쪽에서 저점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일단은 12만 원 아래 이제 가까운 가격 지금 10%잖아요. 13만 5천 원이면 지금 매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막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13만 5천 원이면 제가 볼 때는 뭐 오늘도 왔다 갔다 했던 가격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 매수가에서 탈출하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탈출할 것 같아요? 매수가 오늘도 왔다 갔는데요. 뭐 이게 이 정도 오늘 아침에 왔다 그러니까요. 간거 이거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가격 차이 1%도 안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그 매수가 정도는 탈출할 수 있는 가격 1% 정도인데요. 뭐 매수가 탈출할 그 정도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또 떨어질 때는 팍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쩔 수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오프라인 강연회는 없고요.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를 합니다. 자, 오늘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오후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4시부터 무료로 강연회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저녁 8시에 역시 동일한 방법이에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역시 무료 강연회입니다. 일단 연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안 하고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는 만큼 오프라인에서 뭐 해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뭐 무료니까요.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방송과 목요일 날 방송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옵션 만기 전에 오늘 그리고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목요일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들은 많이 다를 수 있으니 두 시간대 모두 다 참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한번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유튜브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3부 토건이에요. 매수 가격은 3,200원이고 5%예요. 3,200원에 5%. 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저점을 조금씩 잡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죠. 근데 그동안 이 회사도 이제 우크라이나 즉 재건 사업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우리가 너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약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삼부토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 주가가 실적이라는 건 사실 적자를 계속 기록 중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가만 떴단 말이죠. 그리고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2분기, 3분기에는 지금 적자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얼마나 많이 줄까?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나중에 그 변수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래 들어서 이 토목이라든지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금리에 대한 연동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삼부통화는 이번에 주가 반등 시 탈출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3,000원 정도 지금 저점 잡고 있으니까 한번 올라오면 3,000원 위로 탁 이제 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휴니드예요. 휴니드. 매수 가격은 6,040원에 8%. 저점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봅시다. 6,040원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 오늘 아니면 어제 사셨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니까. 자, 그리고 지금 휴니드가 최근에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휴니드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뭐 다들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방산 관련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서 또 이 회사도 전쟁 테마주로 또 엮여서 주가가 또 들쭉날쭉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테마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3분기부터 실적 전환은 되긴 했는데 흑자 전환은 됐는데 그동안 적자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어떻게 또 될지 사실은 알지는 알 수 없어요. 테마가 이 갑자기 끊겨버리면 주가가 또 굉장히 좀 난해해지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끝내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익을 줄 때는 빨리빨리 챙기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손절가는 5,500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고요. 목표 주가는 6,500원 위쪽으로 반등 시 정리해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대한제당이네요. 매수 가격은 3,350원, 비중은 10%. 매도 가격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3,350원이에요. 지금하고 가격 차이 역시 얼마 안 나네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대한제당도 지금 거래가 살짝 들어와서 어제죠. 어제 거래 들어오고 오늘 주가가 조정목인데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일단 대기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지켜볼 타이밍이에요. 지금 주가는 이제 여기서 어제 대량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꼬리를 다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약간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경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다음날 주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다음날 주가가 이 꼬리 위쪽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거는 뭐 그냥 밀고 가셔도 그냥 계속 이제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거래가 그 다음 봉이 지금 여기서 이 몸통 쪽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건 좀 눌러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약간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정목 무조건 확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손절가를 일단 잡아드리면 3,250원을 잡아두세요. 3,25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반등 시에는 3,500원 위쪽으로
이 반등 나오면 이때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대응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덱스터네요. 덱스터. 매수 가격은 1,360원이에요. 1,360원. 비중은 16%입니다.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종목 오래되셨군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영화관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어요. 이 덱스터라는 회사 역시도 이 서울의 봄에 이제 같이 또 참여를 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회사는 항상 이 영화 쪽에 어떤 그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뭐라 그러죠? 다른 이제 드라마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히트를 했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덱스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 효과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동안 좀 엄청 힘들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길게 가기에는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다만 시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시세라 1,500원 정도의 그 가격 매수가 정도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면 그 정도에서는 아마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가격은 한 1,500원 정도의 가격인데 어쨌든 매수가가 1,360원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반등시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덱스터 알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저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네네. 15,820원에 7%예요. 15,820원이요. 20원. 네네. 근데 이거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요. 여기까지 해놓은 건데, 옛날에. 15,800원 진짜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어요. 저는 12,850원이라고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15,820원. 네. 네네. 자, 이 종목 7%인데,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물어보실 거죠? 네네네. 제가 지금 맞췄네요. 네. 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추가 매수는, 네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네, 몇 프로나 몇 프로나,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3%만 더해서 10% 정도만 맞춰도 괜찮고요.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3%만 더 하셔도. 이게 그래요? 제 생각에는, 추가 네네. 매수해서 3% 정도면 평균 단가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탈출, 그쵸. 원금 회복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쵸? 빨리 나오고 싶어요. 네, 뭐 빨리라면, 많이 하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 하나, 3% 하나 빠져나오는 시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글쎄, 그럴 것 같으네요. 굳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암흑기, 네네. 어두운 시기예요. LG 그래요? 디스플레이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어둡고요. 그런데 네네. 이 회사가 조금 잘 풀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내년 그리고 상반기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 1분기부터 1분기라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오늘 네네. 뭐 종가로 하셔도 괜찮아요. 뭐 어쨌든 매수해서 지금 단가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종가로 네네. 해서 추가 매수해서 가시면 충분히 잘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네, 내년 뭐 1분기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 네, 이렇게 네,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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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연결되셨어요? 전화. 여보세요? 네, 예. 목소리 안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요. 35,000원에 10%. 35,000원에, 네. 10%. 네. 이거를 잘못 산 게 맞죠? 잘못 산 것 같으세요? 예. 왜 오래됐어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올라가지 않고 네. 에, 떨어져서요. 한 7, 8천 원 떨어졌으니까 잘못 산 거 아닌가. 아, 근데 주가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저 예.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예.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이 예. 사면 바로바로 올라가면 다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아, 주변에서 그렇죠. 주식으로 돈 뭐 쉽게 벌었다,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예. 사면 보통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져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를 처음에 선택을 할 때가 일단 중요한데 그렇다면 예. 이제 주식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하락폭이 좀 예. 크겠죠. 크게 나오겠죠. 예, 예. 그러면 그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위험 그렇죠. 부담이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예, 예. 반면에 주가가 좀 많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면 예. 그런 종목은 이제 어쨌든 하락이 많이 지속됐으니까 앞으로 하락에 예. 대한 가능성은 좀 적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파악해 가면서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죠. 네, 예. 보통 이제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제 조금 오래되지 않으셨죠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 예. 보통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이제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가 주가가 탄력이 굉장히 세요. 위든 아래든 예. 올라갈 예, 땐 예. 팍 치고 올리고 내려갈 때 팍 꽂아 버려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사실 그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대응하기에.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니까 뭔가 한번 예.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한국화장품제조는 이 종목은 원래 성격이에요. 회사에 주가가 이렇게 예. 눌러내는 건 성격이에요. 지금 과거의 주가 흐름을 딱 보면요, 계속 이랬어요. 계속 35,000원 가면 예.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쫙 밀어버리고 올라가면 밀어버리고 예. 또 올라가면 밀어버리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위치가 예. 어디예요?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 지금 그죠? 바닥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는 예. 자리가 아니고 이제 예. 조금 지나면 아마 또 반응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도 예. 아래에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거래를 좀 예. 하셔야 되는 거고 35,500원이니까요. 제 목표 주가는 3만 조금 이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31,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뭐 건전만 와도 그 정도에서 나가야죠.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 주식을 이제 선택하실 때 예. 이 빨라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예. 종목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예. 좀 대형주들 안전하게 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예. 나중에 또 큰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종목을 네. 선택할 때는 내가 좀 잘 아는 기업부터 예. 처음에 시작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부터 많이 시작하는 게 내가 먼저 예. 아는 종목부터 하는 게 좀 좋아요. 네, 그래서 다음 종목 선택은 조금 더 이제 좀 큰 종목, 조금 더 내가 잘 알고 예. 있는 기업들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LG화학이요. LG화학. 예. 네, 55만 3,370원이요. 55만? 30%. 30%고요. 55만 3,330원. 자, LG화학도 이거 이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니네요. 좀 길게 오셨네요. 예, 그러면서 추경 매수해서 이제 좀 떨어뜨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이렇게 맨 처음에 밑에서 59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가 네. 좀 내릴 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조금 낮춘 건데 매수가를. 더 이상 낮추지 마시고요. 예, 예. 지금 이미 저점이라 이제 우리가 바닥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예. 정도의 신호가 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 LG화학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잡아줘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지금 예. 가격대가 최근에 저는 추경 매수를 더 할까 싶어서 그걸 여쭤보려고요. 하면 안 돼요. 네. 아, 나중에 되면 이제 대주주 됩니다, 진짜. 아. 계속 사다가 한 종목만 계속 나중에 주총도 참여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갈 생각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LG화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LG화학이라는 회사는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화학 사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 산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다 화학 소재잖아요. 안경도 화학 예. 소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소비하는 그 소비재에 이제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은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그죠? 사람들이 돈이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좋을 거예요. 지금은 예. 금리가 아직 좀 높은 상황이고 아직 소비가 막 늘어나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LG화학은 조금은 장기전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장기로 가더라도 매수는 더 하지 말고요. 장기로 간다고 해도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 이제 매수를 해놓은 건데, 예.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죠. 이게 또 그렇죠. 회복이 돼야지만 얘들도 반응이 좀 빨리빨리 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예.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이거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이제 길게 뭐 간다라고 하면, 저는 4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뭐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그 위에서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진짜 피치 못하게 중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가까운 가격이나 4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그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굳이 그 전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 매매도 하지 않고 장기로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셔야 돼요. 매매를 할 예, 필요가 예. 없어요. 지금은. 예. 네, 그래서 내년을 일단 바라보면서 가시면 그래도 지금 가격이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네, 이거는 좀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가 매수를 더 많이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추가 매수하면 지금 다 계속 비중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나중에 되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 종목은 장기전으로만 가고 있는데 답답해요. 예. 그러면 막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이 종목을 손실해서 또 물량을 줄이게 돼요. 나중에 되면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입니다. 네. 네네네. 어떤 종목이에요? 디스플레이텍이요. 네.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6,000원에 20%요. 네. 아유, 또. 바빠요. 맞아요. 속상해요. 네. 그래도 제가 뭐 잘 설명드릴게요. 바쁘더라고요. 네네. 6,000원에 지금 20%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이 평소에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네, 맞아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제가 항상 얘기하죠. 거래대금은 일평균 20억 이상,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비중을 작게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해당이 안 네네. 돼서.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한 가지 지금 잠깐 화면 보이시죠? 회사가 네. 기본적인 실적이 밑받침이 되는 회사고 지금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은 아마 올해보다 내년 초 앞에서 LG 디스플레이도 얘기했지만 내년 초쯤부터 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디스플레이텍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자리 잡다가 이제 반등 시에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6,000원, 5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거래대금하고. 그래서 네, 6,5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다가 이 종목이 거래량과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탁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막 맞아요. 그 네. 선물인지 무슨 네. 뭔지 막 그거 그래서 갖고 노는 거.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우, 지금 6,500원 까지? 괜찮아요. 네, 저는 기다릴 거예요. 저라면. 아,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방송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8시에 공개방송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